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목은 제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삼성이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접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업계에 알려지기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기술력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또 지난 화요일에는 또 보면 화나 세미텍이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또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막 겹쳐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이 가장 먼저 업계에 도입을 할 것은 분명했었는데 삼성이 칼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에 제가 이게 한 번 방송으로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길게 제가 글을 썼는데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시제품이 나오는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등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런 자신감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TC 본딩하고 좀 다르게 마이크로 범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게 기존의 그 TC 본딩인데 이 사이에 삼성은 필름이 들어가고 SK 하이닉스는 에폭시 이제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구리하고 구리가 그래 맞닿아 버립니다. 그래서 틈이 없는 거예요. 두께를 줄이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줄이고 열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층, 16층, 20층 되면 이 두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존 TC 본드는 마이크로 범프라는 게 있어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범프 높이만큼 물리적으로 간격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높고 발열이 높고 적층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 약자로 HB라고 하죠. 범프가 없죠. 그래 초박형 적층이 가능하죠. 그리고 연결 통로가 이제 직선화가 되고 열 저항이 낮습니다. 약 20% 개선이 되고, 이건 삼성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베이스 타이 온도도 11% 이상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단 이상에서 필수 기술로 평가받았던 것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이 12단 16단 HBM4E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HBM4E부터 적용을 하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약간의 테스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HBM4E부터 먼저 도입을 하냐? 삼성전자는 이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HBM4 원시 드림 4나노 베이스타가 안정화됐죠. 그 다음에 HBM4E 12단 16단의 하이브리드 본딩 일부를 적용을 하고 여기다 2나노 베이스타이까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HBM5에서는 20단 이상일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전면으로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HBM4E는 양산 전환을 위한 약간의 테스트 베드 성격이 있고, HBM5에서는 완전한 기술 주도권을 선언을 하겠다.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되게 멋집니다. HBM4E 12단 적층 구조. 그래서 이 위에는 기존에 이제 D램 다이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필름이 TC 본딩에서 이렇게 필름을 깔아야 되는데 필름을 까는 게 아니라 구리 대 구리, 그냥 D램 다이가 바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카파 투 카파라 그러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는 범프로 붙였지만 이제는 구리끼리까지 직접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얇게, 두께가 얇아지고 더 빠르고 덜 뜨겁습니다. 열이 적게 나는 겁니다. 이걸 20단이 아니라 12단부터 하겠다는 거죠. 삼성의 수율이, 그러니까 원시 D램이 지금 80%, 5월달에 90%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원시 D램 수율이 80%를 돌파를 하면서 5월달엔 90%를
갈 것이라고 이 했던 여기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HBM 적층 성공은 TSV 구멍을 뚫는 거죠. 그 다음 TSV의 안정성, 베이스 다이의 수율, 상단 D램의 수율, 패키지 수율,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삼성이 자신감이 나온 거죠. 이 중 가장 기본은 베이스 다이, 베이스 D램, 코어 다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코어 다이가 얼마 전까지는 뭐 수율이 60%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고난이도 공정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를 돌파를 해서 양산 안정권에 진입을 하고 5월에부터는 90%의 접근을 하면 공정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뭐 CMP라든가 나노 평탄화라든가 디싱 제어라든가 이런 고난이도 공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원시 D램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에 도전할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 마진 구조가 개선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이 수율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수율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HBM4의 가격이 하나가 $700, 거의 100만 원, 마진이 40에서 50%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수율이 안정화가 되니까 원가는 떨어지죠. 수익률은 높아지죠. 이 시점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는 마진 레버리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HBM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성공한다면 속도가 높아지죠. 발열은 낮아지죠. 적중수는 높아지죠. 두께는 얇아지죠. 그러면 수율 안정성에서 ASP 평균 판가가 유지되는 그런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MR-MOF 기반으로 해서 16단까지 간다 그러고 삼성은 구조적으로 다른 접합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도입을 해보는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더 공격적으로 밀고 있다. 이거는 업계에 누구라도 예상은 다 했었습니다.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장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라 패키징 주도권 탈환 전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누가 잘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이게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요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세미텍이 2세대 하이브리드 본드를 개발을 완료하고 HBM의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겁니다. SHB2 나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 세미텍이 DC 본도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하이브리드 본도도 지금 2세대를 지금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성 라인에 들어올까요? 저는 삼성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갈까요? 하나 세미텍은 SK 하이닉스 발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죠. 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까지 잘하는 회사 일단 3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배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이제 다이2 다이 본딩의 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시가 HBM3E까지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뭐 TSMC의 코어스라든가 SOIC라든가 관련 이런 데는 레퍼런스가 있지만은 이게 TC 본도에서는 아직까지 별 힘을 못 썼습니다. 글로벌 오사트 이제 후공정 중심으로 이제 고객이 있고 정밀도도 매우 우수하고 다만 삼성과 전력적 결속이 강하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시하고 삼성하고 TC 본도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뭐 이 거래가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ASMPT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본도의 강자죠. 그리고 삼성의 HBM TC 본도 라인에 공급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 커스터마이징이 빠릅니다. 대량 생산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렇게 보도에 난 거 보면 ASMPT의 DC 본도가 SK 하이닉스에 몇 대가 들어갔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도 같아요. 그런 것은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실질적인 협업 경험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세메스,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죠. 그래서 CMP라든가 세정이라든가 후공정 장비 내재화에 탁월하죠. 그러니까 삼성은 세메스를 통해서 후공정 아니면 뭐 전공정이든 이런 장비를 다 내재화했죠. 패키징의 이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 전략 기술은 국내 내재화를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HBM5 메인 공정 전환 시에 가장 유력하게 하이브리드 본도를 넣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도 하면은 ASMPT, 그다음에 배시, 그다음에 세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났지만은 사실은 뭐 한미 반도체도 하이브리드 본도를 개발을 하고 있죠. 인하대에서도 지금 국책 연구로 과제를 받아서 지금 하이브리드 개발 공정에 들어가 있죠. 여러 회사들이 다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회사가 삼성에 들어갈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제가 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전략에 보면은 힌트가 보이죠. EUV도 보면 ASML에 의존은 불가피합니다. EUV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지구상에 딱 이제 그 ASML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CMP 같은 경우도 이제 SMS가 시간을 가지면서 내재화를 했죠. 세정도 지금 SMS가 이제 확정했죠. 후공정도 점점 내재화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내재화를 그냥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 수익 공정, 그다음에 그 후공정 이런 장비들은 내재화하는 것은 뭐 기업의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5에서 수익의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될 기술입니다. 이걸 외부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은 삼성으로는 없습니다. SK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뭐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HBM4 이 초기 이제 검증은 ASMPT 장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TC 본도에서 협력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CMS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HBM5 20단 이상에서는 CMS가 주력 장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시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이 패키징 메인 벤더의 구조상, 전략적 협업 히스토리상, 또 장비 내재화 기조상 1순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시는 삼성 라인에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덕 달팽이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이 지금 12단에서 먼저 하이브리드 본드를 시도한다는 것은 완전 양산 전환 전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빠른 커스터마이징, 기존 라인 호환성, 수율, 대응 속도가 중요하죠. 이 조건에 가장 맞는 것은 ASMPT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한번 확률을 해봤습니다. ASMPT가 한 45%, 세메스가 한 40%, 배시가 15%, 하지만 HBM5 메인 공정 전환했을 때는 100% 세메스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질문은 진짜 관전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삼성 마진을 몇 %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비 회사를 누구 걸 쓸 건가, 그거보다는 마진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것이 장비 회사를 맞추기보다는 이게 투자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리스크는 뭐냐, 하이브리드 본딩엔 진짜 난관이 있죠. CU 디싱 이렇게 잘라내는 거, 나노급 평탄화, CMP 균일도, 청정도 관리, 초기 수율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HBM4E 12단 16단은 전량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선별 물량을 적용을 하고 수율 확보 실험을 할 가능성이,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HBM4E에서 승우 보려는 자신감의 정체는 뭐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시 수율이 80%를 돌파를 하면서 또 5월 봄나면 90%가 될 거라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HBM4E에서 마진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죠. 패키징 주도권 탈환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거고, HBM5 20단 시대에 선점을 하겠죠. 그래서 기술 리더십 복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본도를 적용을 하겠지만은 눈은 어디에 갔느냐? 27년, 28년에 가 있는 겁니다. 특히 HBM4 출하 성공 이후 삼성 분위기는 기술 복원 모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HBM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HBM5 시대를 위한 사전 보석이다. 그러면 27년도 아니고 28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원시 DRAM 수율이 80%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90%에 이르지 않을까. HBM4 마진이 폭발하죠. 뭐 이제 개당 $700, 100만 원 시대에 들어간 거죠. 패키징 차별화 필요성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원시 DRAM이 잘 되니까 HBM4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출하를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줄 결론을 내보면 원시 수율 안정이 없었더라면 HBM4의 하이브리드 본딩 도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년 가을께까지만 해도 삼성이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참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삼성이 그렇게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원시 DRAM의 수율, 그 다음에 HBM4를 업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로 이렇게 양산 출하했다는 이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